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37분 37초 지나고 있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2부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라이브 매매타임 많은 종목들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주간의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지켜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한데요.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결을 해달라고 전화가 오면 저희가 바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2333포인트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0.6% 상승이고요. 13.85포인트 상승입니다. 일단 2330선에는 안착을 하는 모습이고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래소 시장입니다. 일중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흐름 보시면 위아래로 박스권 하단 2328포인트, 상단은 2336포인트, 8포인트 위아래로 해서 일단 상승권, 박스권 상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요. 여전히 외국인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2,095억 원 팔고 있고요. 하지만 기관이 2,786억 원 삽니다.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각각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만이 821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도 상승폭 0.4% 유지하고 있습니다. 630선 지켜주고 있고요. 2.5포인트 상승합니다. 일중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흐름 살펴보면 633포인트부터 629.49포인트까지 빠집니다. 일단은 위아래 상하단이 코스닥 지수도 그렇게 크지 않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양시장 모두 상승은 하고 있는데 그 상승 동력이 크지 않다. 일단은 북핵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 가운데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외국인이 135억 원 사고요. 기관 개인 팝니다. 기관은 소폭 11억 원 팔고 있는데 매도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장 후반으로 가면 순매수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충분한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1139원 80전에 거래가 됩니다. 1140원이 살짝 무너져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주 내내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조정을 살짝 받고 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전기전자 업종 가운데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위 경협주 레드로버, 키움증권, 가블메탈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낙폭이 컸던 두 종목이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가 낙폭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IT 종목에 대한 인기가 좀 꺼지나 지난주에 2010년 차화정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는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나스닥 지수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 기술주 위주로 해서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훈풍이 불면서 SK하이닉스 그간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5.7%나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이 시각 64,900원이 오늘의 장중 최고가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225만 원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경협주, 남북 경협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랜만에 상승을 가져갑니다. 자화전자, 신원,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얘기까지 나오면서 잘 가는데 지난주 내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는 상승했습니다. 북핵 리스크로 강대강 국면으로 가다 보니 여러 가지 전쟁설도 나왔고요. 위기설도 나왔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었는데 조금은 소강 상태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눌린 주가들이 다시 조금씩 기지개 를 켜는 모습입니다. 다음 레드로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로버는 오늘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하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 하한가 갔다가 지금 하한가가 살짝 풀렸는데 너짭2의 북미 반응이 기대 이하라고 합니다. 전장 너짭1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실적이 잘 나오고 흥행을 했었는데 지금 그만큼의 기대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일단 1200만 달러 이상이었는데 이것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실적이 안 좋으니 주가는
바로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키움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들 최근에 잘 달렸고요. 2분기 실적 호조가 나왔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지금 82,700원, 장중엔 84,700원대까지 찍었는데 순이익이 87.2%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이라고 하고요. 향후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키움증권 82,700원대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5위 가불메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깜짝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26억 원 나왔는데 420%나 상승하는 깜짝 실적이었다고 합니다. 장중에 10%가 넘는 급등이 나왔고요. 현재도 9%대의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6위는 휴원스, 한국항공우주, 미투온, 대한유화, DST로봇까지 5종목입니다. 휴원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9.5% 증가, 한 2배 정도가 지금 껑충 뛰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 주가는 7%, 8%대 상승을 현재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식회계 의혹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고요. 52주 신저가 오늘 나왔습니다. 35,750원이 52주 신저가인데 이 종목 잘 달리다 여러가지 방산비리 척결 1호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오면서 여러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다가 반기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미투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카지노 게임 다운로드가 500만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풀하우스 카지노라는 건데 2년 5개월 정도 만에 500만 건의 다운로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향후 꾸준한 성장성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미투원 지금 7%가 넘는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대한유화입니다. 3분기 반등했습니다. 3분기 반등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2분기는 적자가 나왔습니다. 2분기 현재 실적은 적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이나 털고 가는 것들을 다 털었고 악재는 해소된 국면이다. 3분기는 1분기만큼 혹은 1분기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6.27%나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DST로봇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6.49%, 장중에는 2,600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무려 709%나 상승을 하면서 DST로봇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사드오력에도 호실적이 나왔고요. 중국 시장에서 로봇 시장이 안착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DST로봇 향후에도 좋을 것이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시 44분 53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울림목 매매의 강자 오현진. 오늘 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해볼 거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기환 부장의 5종목부터 바로 이야기 나눠보면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부장님? 네, 파미셀 종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그 바이오 종목 중에는 그 메디포스트라든가 네이처셀,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일정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료장비 관련해서 이제 치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그 문재인 케어 이렇게 하면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살펴볼 파미셀 같은 경우는 현재 그 52주 신저가를 내는 종목인데, 그럼 과연 멈추고 앞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그 잘 아는 일반 태반 관련된 어떤 줄기세포, 메디포스트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배아줄기세포라든가, 그리고 성체줄기세포, 혈액 관련 줄기세포,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는 그 성체줄기세포 관련해서 그 줄기세포 치료제 하디셀그램, 그리고 하디셀그램 AMI라는 이런 새로운 그 치료제를 시장에 내놓은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현재 그럼 앞으로 그 줄기세포 치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런 파미셀이나 이런 종목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될지, 요걸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줄기세포 치료에서 지난번에 그 황우석 사태 이후로 지금 현재 많이 그 침체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인 이런 추세 자체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메디포스트에 이제 카스템 이런 종목, 카스템의 치료제가 서서히 그 수가가 높아지면서 최근 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양세입니다. 근데 지금 파미셀에 하고 있는 성체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떤 그 치료 시장에서 많은 그 규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을 이용해서 했을 때 어떤 이동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그 폐기물이라든가 의료 그 폐기물에 관련된 그런 법의 규제로 인해서 그 남의 그 지방을 갖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일정 정도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새로운 법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규제를 허용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자체는 크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의 향배, 지금 바닥을 멈추고 새롭게 추세가 변한다 그러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이렇게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그 한국자산신탁입니다. 한국자산신탁은 최근에 그 8월 2일에 그 효과, 부동산 규제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최근에 급락을 10,000원대에서부터 8,000원 이하로, 9,000원 이하대로 급락한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현재 그 한국자산신탁에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그러면 앞으로의 효과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보면 되는데, 현재 그 재건축 사업의 그 도시 정비 사업,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자체에서 많이 그 이 회사가 현재 신탁 시장에서 한 21%의 그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아주 뚜렷하게 그 증가되는 모습을 보일 텐데요. 현재 2분기 영업이익은 한 90.8% 정도 증가 예상이 한 409억 정도, 예상은 한 352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훨씬 웃도는 그런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그런 양상이고요. 현재 그 한국자산신탁에서 하고 있는 그 차입형 그 신탁이 그 2015년도 이후부터 이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자 수익 부분이 더 증가되는 이런 부분 양상이 있고요. 그럼 현재 그 여기 한국자산신탁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이 그런 규제와 얼마나 연관이 있을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현재 한 138개 규모의 사업장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8월 2일 대책에 따라서 규제에 있는 곳은 한 3곳 정도 있는데, 그 중에 2곳은 벌써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그 영향은 안 미칠 것이다, 규제를 많이 비껴갈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 실적이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차입형 신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증가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는 일정 정도 부분 저점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CIS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CIS를 살펴볼 때 1차 상승을 하고 1차 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시점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 초두에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전기 자동차 부분에서 배터리, 장비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안 간 종목은 이 종목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이 기본이 바탕이 되면서 안 간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그 현재 그 전기
전기차 의무 판매제가 이제 중국은 2018년도 시행을 앞둘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있는데 이 회사는 중국발 매출이 한 90% 정도가 중국발 매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최근 그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색적인 거는 CIS 같은 경우 기술력이 좀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애플과 전기차를 제작하고 있는 중국 CATL사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나름대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겠습니다. 다른 그 건설주와 그 틀리게 최근 들어서 이제 앞으로의 수주의 기대감이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로 인해서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예측에 따라서 주가가 13,000원대에서 이제 10,000원대로 급락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그럼 하반기에는 과연 이런 삼성 엔지니어링이 하락을 멈추고 이제 다시 상승을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주안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중국 오만에서 5조 원 정도 플랜트에 참여하면서 1조 1,000억 정도를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공사를 하게 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반기에 따라서 태국이라든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이런 쪽의 수주가 앞으로도 예상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주나 악재의 늪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면서 서서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현재 위치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에서 하락이 멈추고 있다라는 일단 단기적인 판단에 따라서 현재가로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000원, 단기 하락할 이전 시점까지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손절가는 9,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KPX 그린 케미칼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종목을 선별했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관점이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현재 이 회사 8.2% 정도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자체의 어떤 배당 성향을 분기 배당을 300원 했습니다. 분기 배당 300원 했다는 것은 시가 배당으로 따지면은 연말까지 따지면은 한 12, 3%, 15% 정도 가까운 어떤 배당을 했다는 것은 어떤 대단한 큰 수익이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자체, 우리 비이온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 자체에도 아주 괜찮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중요한 강화를 할 때, 원자력 발전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시멘트하고 혼합해서 섞으면서 그 강도를 높일 때, 이런 것에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내 건설 경기도 좋고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배당과 그리고 실적과 현재 주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점이고 새로운 거래량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 따라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배당으로 투자해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 시에 매수를 한번 해보실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5종목 쭉 들어봤고요.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고 연락이 왔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입니다. 이성훈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저 하나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케미칼인데, 좀 최근에 좀 어떤 경기 민감주들이 좀 차익시험 분위기 좀 있는 상태에서 이 하나케미칼의 고공행진을 벌이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역시 개별 종목 장세에서 어떤 가장 큰 좀 경기 민감주의 좀 대안주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2분기 영업이익 발표 이후에 3, 4분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우선 이 하나케미칼의 PVC와 또 가성소다 같은 이 가장 주력 제품들이 지금 현재는 공급과 수급으로 봤을 때도 타이트한 부분이 하반기 때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3, 4분기 실적 때도 2분기 실적의 이상의 좀 영업이익을 지금 기록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태양광 쪽이 이런 적자과 흑자 쪽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런 실적과 주가가 많이 연동이 되는데, 이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계약
그 물량이 전량 좀 추가된 부분이 눈에 띄게 나타났었고, 또 모듈 쪽에서의 선수가 발생하면서 3분 지금 현재 봤을 때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게 하는 그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화학 부분 이익과 태양광 이익 증가를 반영하면은 올해 영업이익은 좀 8천원 이상의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하나케미칼은 지금 현재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하나케미칼의 어떤 거래량도 오늘 좀 그전에 몇 달 동안의 거래량이 가장 큰 높은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케미칼에 대한 기술적으로도 매력 구간이지 않나 판단이 되고, 매수가 34,950원, 지금 현재 좀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판단되고,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31,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케미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5종목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넷마블게임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게임즈가 이제 그동안 게임주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졌고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팽배하게 진행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좀 우하향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분기 연결기준 매출 5,401억, 그리고 영업이익 한 1,082억 정도, 당기순이익 781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한 이제 부진한 실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는 이제 낙폭을 키우면 3%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플러스 2%까지 좀 돌려 세운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상당히 높았고 2분기 예상대로 부진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저가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밑꼬리를 단 12만 3천 원대가 넷마블게임즈의 최저 바닥권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 말 출시되는 리니지2 레볼루션의 일본 버전이 현지 앱마켓 매출 순위 최상위권에 오를 것이라는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일본에서 예약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니지2 레볼루션이 국내에서 상당 부분에 대한 성과를 거뒀고 이제 일본 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이 또 한국보다는 인구가 많죠. 그만큼 높은 성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악재는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매물대 때문에 빠른 반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완만한 반등 정도는 계속해서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현 구간에서 홀딩 관점, 조금 여유 있게 홀딩해 보시는 관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무림페이퍼 보겠습니다.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 이전에 고점을 기록했다가 우하향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도지를 띄우면서 추세 반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이 매도하면서 좀 밀린 구간이 있고, 아무래도 요즘에 시장 상황 자체가 이제 별로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래 실적, 기대 실적 대비해서는 과도하게 밀린 주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 좀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림 PMP 같은 경우 화학 펄프 제조 업체입니다. 근데 다른 업체 같은 경우 펄프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데 그치지만 무림 PMP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한 펄프의 98%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펄프 업체 대비해서는 분명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펄프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림 PMP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기존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브레인 콘텐츠였는데, 브레인 콘텐츠가 단기적으로 물론 시장 영향도 있지만 급락했기 때문에 종목을 미래 테크놀로지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테크놀로지는 국내 OTP 시장 1위 업체입니다. OTP는 원타임 패스워드의 약자입니다. 입력할 때마다 패스워드가 바뀌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우려에서 자유롭고요. 최근에 인터넷 은행 출범과 더불어서 이 OTP 시장이 굉장히 크게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 테크놀로지는 토큰형과 카드형, 유심형을 비롯한 다양한 OTP 카드를 생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카카오뱅크의 OTP 인증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향후 OTP의 사용 범위가 기존의 은행이나 이제 증권 업체에서 일반 기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외형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지금 출범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빠른 가입자를 좀 흡수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가입자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래테크놀로지의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카카오뱅크 모멘텀에 의해서 8월 1일에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밀렸는데 현재 아무래도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 그리고 역시 시장 급락에 따른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 위치에 있는 1,400원 정도는 이전 고점과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지지를 보이고 재상승을 하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진입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구조물 제작 업체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하락할 만한 이슈는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 계속해서 유입됩니다. 역시 개인만 매도를 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트가 하락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한국항공 우주였습니다. 같은 항공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한국항공 우주와 연결고리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랑스 관련 수주 모멘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유럽향 수주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반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기록했던 저가 18,800원인데요. 이 구간이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가격대에 이탈하지 않고 재반등 시도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이전 고점이었던 28,800원까지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소프트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장기적으로 언급드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NC소프트는 그동안 부진한 시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들어서는 2주 연속 우상향 추세를 현재까지 이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니지 M 서비스 시작하고 가입자 1,000만 돌파. 지금 리니지 M 같은 경우 잡음이 좀 많아요. 운영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에 유저의 불만도 많지만 결국은 리니지 M이라는 대작 게임이 안착하는 과정에서의 노이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상향 추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좋고요. 또 얼마 전에 IR이 있었단 말이죠. IR에서 밝힌 내용이 지금 리니지 M의 컨텐츠는 기존 PC게임 리니지의 컨텐츠를 10%밖에 구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공성 시스템이라든지 개인 간 거래라든지 지속적으로 신규 컨텐츠가 추가가 될 때마다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구현된 컨텐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좀 정체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꾸준한 업데이트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매출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모바일 게임 매출 1위의 지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당분간 이 지위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리니지 M 같은 경우 고정 팬층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매출 상승세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최고가인 426,000원 충분히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역시 무난하게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부터 NC소프트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NC소프트는 현재 구간 괜찮아 보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지점 연결이 있네요. 매스포츠 타이밍입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으로 갑니다. 이정남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필링크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필링크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서 연간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그 정도의 매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였는데요. 다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악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골프웨어 제조사인 크리스 FNC라는 업체를 좀 인수를 했는데요. 크리스 FNC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 중에서는 파리게이츠라는 브랜드의 성장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커크랜드 시그니처 골프공을 OEM으로 생산하게 됨으로써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링크가 동사의 지분의 한 60%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로써 하반기에 연결 실적이
온기로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 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의 성장성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영업이익 700억까지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을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크리스 FNC라는 업체는 내년에 상장 예정에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크리스 FNC의 가치를 좀 계산을 해보게 되면 밸류에이션 PER 10배를 적용했을 때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그리고 지금 의류 쪽 업종 평균 밸류에이션을 산정을 했을 때는 한 7천억에서 1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필링크 같은 경우에는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사의 지분 가치가 3천억에서 최대 6천억까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현재 필링크의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수준이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조건 해봐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증시 하락에도 좀 불구하고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중기 하락 추세를 이탈하면서 재차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하는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한 4%에서 3%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눌림목을 이용한 신규 편입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200원에서 5,400원대까지 충분히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BW 같은 발행물이 좀 많아서 오버행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800원대 선에서는 이탈을 한다면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링크에 대한 이야기, 목표가까지, 손절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 이정남 대리와 함께 해봤고요. 또 종목 상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995번님께서 화진 종목 18,800원에 20% 비중 손절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셨어요. 장기한 부장님,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M&A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아마 잘못 들어가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메타센스라는 곳에 583억의 양수도 계약이 체결됐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이렇게 이제 회사 가치가 괜찮기 때문에 지분이나 이런 걸 가서 비싸게 한 500억 이상 이렇게 매매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500억 이상의 자금 자체는 어떤 양수도를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회사의 발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런 꾸준하게 대기업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M&A가 자주 되면은 회사의 가치는 하락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안 좋은 기업들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면서 살아나는, 이랬을 때는 좀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하는데, 원래 괜찮은 회사가 M&A가 되면서 어떤 새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하락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이런 종목은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너무 하락이 이제 많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손절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손실폭이 커서 확실하게 손절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참 애매한 시점이긴 한데, 그래도 손절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우회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1618번님은 대림산업 91,900원에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8%.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오현진 팀장님, 건설주가 좀 잘 가다가 파리 대책 이후에 좀 꺾였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건설주를 그렇게 좋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파리 부동산 대책이 생각보다 이제 좀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는 상황이고, 실제로 서울 주택 가격이 좀 하락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강남권 지역이든 아니면 기타 지방 지역이든 분양에 있어서 좀 눈치 보기가 진행될 것 같고, 또 오늘 나오는 그 뉴스 기사를 봐도 분양이 좀 주춤해졌다,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그렇게 빠르게 꺾이고 있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호가가 예전보다는 한 5% 정도 내려간 상황에서 거래가 부재합니다. 거래가 부재하다는 것은 모두 다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공격적인 분양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건설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금리 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금리는 지금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금리가 올라갈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투자를 노리고 부동산에 대한 진입을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주는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인 여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영위하고 있는 유화 부분에 있어서는 업황이 괜찮단 말이죠. 앞으로도 유화 부분의 수익성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면서 건설 부분의 부진을 어느 정도는 만회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궁극적으로는 건설주기 때문에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면 대림산업 역시도 빠른 반등을 보여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86,000원을 지지하고 좀 다시 한번 반등을 기술적으로 하려는 모습이거든요.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목표가를 한 89,000원 정도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보단 좀 낮은 가격이지만 추세적인 상승 어렵다는 관점에서 목표가 한 89,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이전에 지지를 보였던 86,000원 정도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으로도 하방으로도 약간 짧게 잡는 전략으로 빠져나오는데 주력한다라는 전략으로 현재는 홀딩이지만 목표가 89,000원, 손절가 86,000원으로 좀 짧은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림산업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다음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DI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DIC 하면은 전기 자동차 관련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 DIC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력이 좀 괜찮습니다. 뭐 중국 지휘와 또 미국 자동차 회사의 그 전기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그 모터 부분을 그 납품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그 이 회사가 핵심적으로 전기 자동차 부분에서 또 모터 부분하고 그 기어 박스를 중심적으로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양상하고 판매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뭐 기어 감속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양상이 괜찮은 상태고, 그 올 하반기부터는 그 1톤 트럭의 그 전기 자동차, 1톤 미만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그 성장성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그 다른 그 자동차 부품하고 좀 틀리게 이 회사는 이제 2분기에 영업이익 자체가 좀 괜찮게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3.5% 정도의 그 영업이익이 증가되면서 한 111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이제 실현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주가가 이제 지지분한 양상을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CB 물량이 전환돼서 그 물량이 출회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 그 29만 5천 주가 이제 8월 초에 출회되면서 지속적으로 시장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물량 자체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 현재 그 주가가 출렁거리는 양상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그 매수 매도가 치열하게 공방했을 때는 우리가 판단하는, 제가 이제 판단하는 것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녹십자 셀을 보겠습니다. 녹십자 셀 하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줄기세포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혈액 관련된 이제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간암 치료제로서 많이 쓰는데 그 이문셀, 요 이제 이름이 이문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는 그 혈액을 환자의 혈액을 관련해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을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이런 식의 그 투자를 치료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맞춤형 항암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그 세포 치료를 위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육성하고 이제 상용화에 이제 연구를 계속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성과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한 6개월간 우상향을 해서 나름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서서히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된다, 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 현재가 정도면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다.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보자. 손절가는 29,000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삼성생명을 보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금산분리의 그 원칙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과거에
현재 지분을 10% 이상 갖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과연 처분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그 논의가 많고 현재 현실적으로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 자체가 26조 원입니다. 26조 원을 누가 이제 받아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현재 이 부분이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출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그 자본시장 자본시장에 대한 그 법안이 개정하는 그 법안이 현재 그 박용진 더불어 이제 민주당 의원이죠. 이제 발의를 해서 이게 통과가 된다라면은 삼성전자의 자사주로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방향도 검토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삼성생명의 단기적으로 그 현금의 유동성은 어마어마하게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그 지난번에 한번 급락을 했지만 그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로 앞으로 새로운 이슈가 이 회사에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제 보험 시장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하락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이 회사가 앞으로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호재성의 재료가 과거의 악재를 말끔히 씻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콜마 B&H입니다. 콜마 B&H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그 화장품 원료 시장에서 화장품주에 그 분류돼 있어 갖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간 이런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그 화장품 주에 비해서는 상대 가장 그 강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 자체는 현재 그 어떤 그 유통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원료라든가 화장품 원료,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난번 한국원자력기술원에서 기술 이전받아서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시장성에 대해서 그리고 천연물을 이용한 그 원료 시장에서 나름대로 강점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도 강점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원료 시장도 ODM이나 OEM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큰 그 사드의 영향에서 많이 비껴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주가는 나름대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지금 19,000원대부터 23,000원대까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충분히 2차 상승을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관점은 이게 하락 조정보다는 횡보 조정 속에서의 정고점을 뚫는 24,000원을 뚫었을 때 한 단계 더 상승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그 추이, 조정의 추이를 유심히 살펴보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현재 그 두산그룹의 그 많은 악재,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도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5천억의 BW, 그리고 두산건설이 1,500억의 BW,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가 5천억의 BW를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자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 자체, 지금 중국 시장 자체는 좀 나름대로 호황이 되면서 아주 그 좋아지고 있는 이런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2분기에 이제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3분기나 4분기에도 중국 시장 자체가 어떨 것이냐라는 그런 관점인데 2분기 시장보다는 약간 뭐 못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그 조정받을 시기에는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 제 이제 개인적인 시각이고요. 현재 그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8,300원대 뭐 9,000원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 건설 기계 시장이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새롭게 개척하는 그런 시장 자체에서도 선방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번 하락 시기에는 매수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그 나름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그 8월 22일 날 신주 인수권이 상장이 됩니다. 그 시장하고 맞춰갖고 주식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주식을 한 번 더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주가의 향배에 따라서 저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재우 DHP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코미코라는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지형세가 계속된 주중에서 일단 어느 정도 반등점 나오는데, 어쨌든 뭐, 일단 불안한 양상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가격적으로는 뭐 빨리만큼 빠지지 않았냐.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지도세트였던 반도체, OLED 쪽, 종목을 한번, 저가를 좀 나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중에서 코미코라는 종목이, 지난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분기 최대 실적, 영업이익 70억을 넘어가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방 산업이 이제 반도체 쪽인데, 일단 장비 투자가 지속되면서 이 회전이라든가 코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일단 이러한 전체적인 반도체 호황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회사나 여러 가지 애널들이 예상했던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성장이 1분기, 2분기 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지금 이제 이 2분기까지 나왔던 실적은 상반기 때 나온 실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예상했던 매출처 정도에서만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한 실적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간에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약 한 3주 정도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61일 평선 100%까지 조정을 받아서 실적을 감안한다라면은 지금 결코 비싸지 않거든요. 굉장히 싸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렇다면은 61일 평선 정도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가격대까지 내려왔다. 이런 측면에서 한 23,000원 정도의 이번 주 한번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 3만원, 그리고 손절가 22,000원 정도 대응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미코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우 DHP와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오현진 팀장 5종목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바로 가볼까요, 팀장님? 네, 현대건설 기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현대그룹주 분위기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또 건설 기계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수주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중국의 1대1로 산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건설 기계 시장이 이제 인도 시장에서 앞으로 상당히 빠른 발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이라든지 중진국을 중심으로 한 수주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실적 모멘텀에 의한 재반등 한번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오늘 종가가 예상되는 이제 39만 원 정도 가격이 지지되기 때문에 충분히 재반등 시도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SK텔레콤과의 시너지 기대감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급등을 눌렸고 재반등 시도하고 있죠. 근데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매수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다시 한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13억 7,800만 원, 전년 대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 하반기 SK텔레콤과의 시너지 기대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일단 당연히 무난하게 좀 보유하시고요. 최고가였던 31,000원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SDN이었는데 SDN의 추세가 좀 빠르게 무너졌기 때문에 옵트론텍으로 종목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옵트론텍은 IT 부품주입니다. 갤럭시 노트 A 출시에 따른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럭시 노트 8의 듀얼 카메라가 채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 같은 경우 2013년 최고치 2027억을 웃돌아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출 최고치인데 이전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추세적으로도 하락 추세를 돌려내는 그런 시도들이 오늘 장에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부근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부근 신규 진입하신다면 목표가는 약 9,000원 정도, 손절가는 7,6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상하프론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부품 매출 성장 기대감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BMW와 폭스바겐의 전기차 부품 납품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 시장 영향에 의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지지받고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이익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비중 축소랑 홀딩 관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홀딩입니다. 15,000원대 지지를 받고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반등 폭이 어디까지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추세를 돌리는 구간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삼성 SDS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서비스 업체입니다. IT 서비스 같은 경우 4차 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최근에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까지 개발하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 매수가로 말씀드린 가격에서 별로 차이 안 나는 가격이니까 당연히 좀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5종목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시간이 타이트해서 오현진 팀장이 이쯤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코스피 코스닥 이제 마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상치 기준지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334.42포인트 마감 예상이 됩니다. 0.63% 상승 마감이고요. 오랜만에 빨간불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30선은 회복을 했는데 그렇다면 일주 흐름들 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점, 고점, 위아래가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고점 부근이긴 한데 일단은 상승폭은 많이 둔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요. 하지만 오늘 뭐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한다 이 정도로 의의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만이 삽니다. 기관이 3,337억 원이나 순매수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와 투신, 연기금, 전주책을 골고루 사고 있고 금융투자가 2천억 원을 넘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지난주 금요일에 좀 사다가 다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2,484억 원이나 팝니다. 개인도 팔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포스코까지 전 종목 빨간불입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6%의 급등이 나오면서 65,000원대까지 단숨에 회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과 네이버는 하락하고요. 현대모비스까지 하락합니다. 하지만 신한지주와 삼성물산은 소폭씩 0.7%대로 상승 흐름들 가져갑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629.80포인트 소폭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630선 지금 지키느냐 한번 장 마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래프로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633포인트부터 628포인트까지 저점이고요. 저점 부근 마감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은 뒷심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 주체가 좀 다릅니다. 기관이 전 시간까지 매도였는데 매수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결국에는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소폭이지만 41억 원, 기관은 순매수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투신만이 40억 원 정도 삽니다. 금융투자 37억 원 팔고요. 연기금도 7억 원 팝니다. 외국인은 127억 원 순매수 기조로 나오고 있고요. 개인은 76억 원 팔면서 오늘 개인은 거래소,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매도로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갑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 이후에 줄곧 잘 달리다가 2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 조정받은 만큼 지금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4.96%, 5%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요. 메디톡스도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소폭이지만 강보합 전환했고요. CJENM만이 좀 어려운데 CJEN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규직 전환 이슈도 좀 있었고요. 분함도가 생각보다 지금 거의 파급력이 다 빠지고 택시 운전사 쪽으로 지금 박스오피스 순위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 CJENM의 주가에 발목을 잡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그리고 SK머티리얼즈, 신라젠 상승하고요. 코미팜 하락하고 바이로메드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자, 오늘 장, 내일 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월요일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마감은 확실한 것 같고요. 장기현 부장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아직도 이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이제 기관이 매수, 그리고 개인도 한 900억 이상 더 매도 우위를 보이는 양상입니다. 우리가 현재 북한발 리스크로 주가가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IT의 차익 매물로 외국인이 매도함으로써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더 크겠느냐, 이런 두 가지 기준의 잣대로 보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IT에 대한 차익 매물이 어떤 북한발 리스크보다는 더 크게 외국인을 매도하는 그런 매도세로 이끌었던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오늘은 북한발 리스크가 일정 정도 완화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계가 다시 매수를
유지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주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의 그 위치의 구간을 놓고 그러면 앞으로의 또 투자 전략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는 역시 이제 기간 조정의 그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 장세이기 때문에 이럴 때의 우리 투자 전략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조정받는다 그러면 항상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그 기간보다 현금화하는 기간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 이런 상태이고 비스듬히 현금화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주식 매매는 짧게 하는 이런 기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기간 조정 속에서 양상이고 그런 종목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의 기류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하락했을 때 그 종목을 사서 다시 반등하는 이런 양상을 띠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의 어떤 매매의 스타일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장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올라간다.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서 뭐 30, 40% 올라간다 해도 그 흐름 자체가 바로 반등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 속에서의 오르내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이 뭐 급락을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급락을 한다면 이 정도 매수로 거꾸로 대응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면서 짧은 매매로서 어떤 보수적인 투자에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고요. 코스피는 14.51포인트 상승한 2334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630선은 지키지 못하고 629.37포인트에 소폭 상승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1139원대에서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3원 80전 정도 하락한 1139원 7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월요일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잠시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봐야 될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근당 벌써 44.9% 상승입니다. 편입가가 24,400원이었고요. 3월에 매수를 했는데 한 4개월, 5개월여 만에 45%의 수익률이 지금 나왔습니다. 7월 11일 화요일에 매수한 동부증권 범어지점 김치균 대리 한화케미칼 12.6% 상승이고요.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역시 한화케미칼 12.2%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화케미칼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성훈 과장도 이야기 나눠봤는데 주보란 팀장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화케미칼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해야 될까요? 네네, 우선 지금 사실상 오늘 많이 오르는 이유는 2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좀 보여준 것 같고, 특히 지금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수급도 좋고 주가도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학 부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환경 규제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PVC 수요가 역시 3분기에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당분간은 지금 화학 부문 쪽 섹터가 상당히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특히 YNCC나 하나토탈 쪽의 전기보수가 좀 마무리가 되어서 3분기에는 지분법 수익도 전분기 대비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양광 모듈 쪽이 조금 적자를 보이고 있어서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만 하반기에는 좀 안정된 모습을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정학적 영향으로 저는 좀 주가 좀 주지는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반기에 상당히 좀 밝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PVC나 가성소다 쪽의 제품 쪽 스프레드 마진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기초 소재 사업 부분에서 전체 영업이익의 80%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3분기 상당히 좀 밝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글로벌 석탄 가격 같은 경우에 최근 상승 추세에 놓였기 때문에 연말 수요 급등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역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도 홀딩해서 가져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눌림목이 있을 때마다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과 산업별 투자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장의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모든 장이 마감이 됐고 이번 한 주간의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예, 뭐 국경일이고요. 장도 열리지 않기 때문에 모레 장을 기약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6일 장은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볼까요? 네, 일단은 그 16일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간 조정 장세 속에서의 종목별 손별, 그리고 오늘 하락하는 종목을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은 반기 실적의 어떤 마무리, 그러면서 옥석이 가려지는 게 이제 거의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새로운 추세에 관련된 종목이 나오냐, 아니면 그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했을 때 여태까지 보면은 현재 그 중소형주는 추세에 따라서 매매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화학주 이런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단기간에 끝날 이런 장세는 아니다. 큰 흐름에서의 보고해라. 3년을 보고해라.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큰 흐름 보면서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하락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달 아니면 한 달 반 3개월 이런 기간 조정 속에 철저히 개별 종목 대응 전략, 그리고 대상승장에서의 어떤 대형주의 추종 매수 전략, 이런 것이 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러면 기간 조정 장세이기 때문에 한번 개별 종목 한번 대응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대형주는 낙폭에서 잠시 대응하는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고, 살아있는 추세는 지속적으로 매매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그럼 오늘 그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한번 바닥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아까 소개드린 종목 중에서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장세 속에서 바닥을 확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참 관심거리인데, 한번 그거의 어떤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바이오 종목에서는 먼저 상승한 것이 이제 휴젤과 메디톡스를 중심으로 한 그 필러라든가 보톡스 관련된 종목, 그리고 그 이후에 CMO에 관련된 셀트리온과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올라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게 결국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이처셀과 우리가 지금 우리가 흔히 지금 막 알고 있는 그런 종목. 지금 현재 오늘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그 현재 5% 이상의 오늘 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 종목 자체가 현재 테마를 형성하고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 자체가 기간 조정을 오래 받았습니다. 올해 작년 11월, 12월 이후부터 6개월간의 어떤 횡보 조정을 하고 최근에 상승의 무드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 형성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종목을 일단 주도주는 두 개 종목을 알고 있죠. 메디포스트라든가 우리가 이제 네이처셀을 알고 있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숨어있는 종목 중에서 한번 저점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한번 파미셀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파미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줄기세포 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가장 효용도가 높은 것이 바로 성체 줄기세포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방을 추출하고, 지방 추출한 것이 이제 사용하기 좋은 게 뭐냐면은 현재 그 다이어트를 해서 지방 흡입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을 흡입된 것은 지금 현재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현재 누군가가 재활용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들어서 그 규제가 일정 정도 허용이 되면서 그런 지방을 갖다가 의료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시장 자체의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일정 정도 생각하는 그 이상 수조 원, 수십조 원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서막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역시 파미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좀 일반 업체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닌 우리 시청자들에게만 말씀드린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의 시장의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것이 시장의 형성에서 나름대로 많이 그냥
언론에 나온다든가 아니면 기업체가 새로운 성체주기세포에서 어떻게 접근한다든가 이런 것이 서서히 가시화될 거는 앞으로 2, 3개월 후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데 저는 먼저 우리 시청자들에게 먼저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이것을 유심히 기억을 해두셨다가 한번 저점을 살필 수 있고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고요. 다음은 삼성생명을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형주에서 앞으로 우리가 많이 올랐죠. 금융주들이 엄청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보험주도 많이 상승했고 증권주 많이 상승했고 은행주 많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생명은 상대적으로 그 상승에서 약간 정도 벗어났다 이렇게 보는데 너무 비중이 커서 벗어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비중을 큰 것을 만회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호재성 재료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분을 일정 정도 매도를 해서 그것이 바로 현금화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바뀌었을 때 법이 개정이 됐을 때 삼성생명은 새롭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역시 이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정받고 있을 때 어떤 흐름 자체 기관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를 많이 살펴보시면서 그런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하는 종목에서는 역시 기관과 외국인과 같이 편승하는 이런 매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삼성생명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짚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 장중 저점이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저점 11만 6천 원은 우리가 이제 장중에 찍었는데 그 가격대까지는 다시 내려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지금 다음 16일부터면 하락을 하면은 한번 대응을 5%, 10%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면서 단기 급등했다면 매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전략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8.15 광복절입니다. 공휴일 또 이제 태극기 개항하시면서 잘 푹 쉬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수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